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9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서정민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2회를 넘기고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살 12명, 돌연사 6명, 뇌출혈 1명, 그 밖에 심근경색과 기도폐쇄 등 총 2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사인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쌍용자동차 노동자 출신이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정리해고와 그리고 정리해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이 겪은 그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난 5월 18일 22번째 희생자의 49제가 끝나고 대한문 앞 분향소는 3차례 철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6월 24일까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분향소가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가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쌍용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중 노동자 배우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노동자의 실직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배우자의 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가족의 심적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지켜본 우리 아내와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은 제2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2분 중에 노동자 조합원 부인도 몇 분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여야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측에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를 묻고 이번 사태에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을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와 경찰과의 마찰로 약 10분 정도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시위로 바뀔 것을 우려해 국회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구호를 외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타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노사 합의 이행 준수 등만 지켜진다 해도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제 막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19대 국회와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 세계박람회가 한창입니다. 특히 박람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자원봉사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람회 현장을 이인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개장 초반 우려와 달리 지난 주말에는 44만 명이나 되는 관람객이 박람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일과 주말 관람객 격차가 커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외국인 또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박람회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공연은 관람객들의 재미를 더합니다. 빅5와 같이 해안과 인접해 있는 각종 전시물, 해양 산업을 체험할 수 있고 바다와 인류 공존의 미래를 보여주는 각종 주제관, 50개 국가 전시관이 있는 국제관, 디지털 갤러리 등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시관 앞 대기줄에서는 교회에서 온 단체 관람객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주말 11만 명, 평일 3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6월 들어 교회 단체 관람객이 크게 늘면서 그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오시는 기독교 인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감사드리고 있고요.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엑스포를 응원해 주시러 오실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 현장에는 13,000명 자원봉사자가 순환 근무하며 박람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관 관람객 안내를 돕고 있는 차정자 권사도 여수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복음 엑스포 네트워크를 통해 봉사자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차 권사는 조만간 장애인 지원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명이 왔는데 3명이서 아이 꾹꾹 가시려는데 너무 손이 없어서 내가 도와줬더니 할머니가 고맙다 너무 그러고서 엄마 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박람회장 한켠에 마련된 자원봉사자를 위한 고충상담실은 여수 YWCA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교사 출신의 김정혜 여수 YWCA 전 회장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쌓인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출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봐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제일 복잡하다 얘기하대요. 한편 박람회 조직위는 주말 관람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전 예약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의 경우에는 대기시간 최소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80개가 넘는 전시관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람회 한 관계자는 인기 전시관 앞에서 긴 시간 기다리기보다 다양한 전시관을 먼저 둘러보는 것이 풍성한 관람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1024회째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는 일본의 반인도적 전쟁 범죄 사죄를 촉구하는 일본국 헌법 구조를 세계로 미래로 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약칭 일본 구조련은 일본이 전쟁 이후 채택한 전쟁 포기, 전력과 교전권의 부인 등이 담긴 헌법 구조를 지키라고 촉구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입니다. 일본 구조련 무라카미 가오루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배상 촉구를 위해 집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평화비 등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포기하지 말고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한 안내책자가 발간됐습니다. 교회의 재정 건강성 운동에 발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란 제목의 안내서엔 소득세 신고 첫 단계인 급여 항목 분류와 공제금액 계산법,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뒤 세액을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 신고에 앞서 교회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와 선임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공평 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조세 의무에 예외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소득 신고를 해왔던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는 소득 신고를 통해 금융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교회 직원들도 4대 보험에 가입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등 소득 신고를 통한 이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반드시 감리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아침 직원 기도회에 참석한 뒤 임원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흐트러진 마음들을 모아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함께 가고 싶다며 누구도 제쳐놓지 않고 격려하면서 연회 감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 임시감독회장은 10월 말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출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로드맵을 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가급적 외부 일을 삼가고 매일 아침 직원 기도회에 참석하는 한편 목회 서신 형식으로 감리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알리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WCBA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 임원진이 C채널 방송을 방문하고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 방송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허미숙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며 C채널도 협회와 교류를 증진하며 방송 선교 사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CBA 고종재 총무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동포 방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자매 결연을 통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WCBA 제18차 총회는 오는 2013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C채널은 WCBA와 콘텐츠 교류 등 협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3일 신도 7천 명을 대상으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한 바 있으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신문을 언급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져갈 것을 당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자신이 후보자의 실명을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과 신문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누구나 박 후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부지법은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 배포한 기독교 사회책임 서경석 목사 등에게도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제2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품 자격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작품 주제는 자유입니다. 예선 접수는 7월 1일부터 9일이며 시상식은 같은 달 20일 미랄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 순교 110주년을 추모하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선교 초기에 드려졌던 천막 예배와 설교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 예영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달 7일 레이디 가가 논쟁,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대중심리를 사로잡는 대중음악의 속성과 레이디 가가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 등을 분석합니다.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가 다음 달 5일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라이프대학교는 2006년 캄보디아 내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경제 불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경기 서해안 지방에서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강릉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5도, 대구, 광주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다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도 서서히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